예, 안녕하세요. 4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퀴즈랑 한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퀴즈는 음,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각 퀴즈당 선착순 두 분이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답을 달아주시면 저희 준비하고 계신 마케팅 구글러 분께서 체크하셔서 수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빠르게 타이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레이크의 데이터 액세스를 간편하게 통합한 스토리지 엔진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정답은 네, 빅레이크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빅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빅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레이크를 통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엔진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두 번째 퀴즈에서도 빠르게 분발하셔서 꼭 상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빅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복사본은 몇 개를 유지해야 하나요? 예, 정답은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이게 네, 이거는 꽤 내용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정답은 1번 단일 복사본만 유지하면 빅레이크를 이용해서 웨어하우스나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일 복사본을 유지한다는 게 웨어하우스 또 이제 각각 레이크에 위치한 이 파일 또는 데이터만 위치하면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3번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저는 세 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아마 뭐 고가용성이나 이런 클러스터를 생각하셔서 말씀을 3번으로 하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퀴즈에 많은 분들께서 3번을 쓰셨지만 다음 퀴즈에서는 꼭 정답을 맞추셔서 상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카탈로그 통해 지원하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SQL 쿼리 통한 메타데이터 검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선 시간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마지막 퀴즈에서 꼭 선착순으로 두 분이 정답을 맞추셔서 상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와 연동되어서 PII와 같은 민감 정보를 탐지함으로써 자동화된 태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구글 클라우드 제품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1번 빼고 정답이 1번 빼고 모든 것들의 보기가 선택이 되었는데요.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까요? 네, 세 번째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는 기능으로 아까 그 PI 같은 데이터를 마스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으로 민감 정보 같은 데이터를 가려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퀴즈 시간은 마치겠고요. 이제 핸즈온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핸즈온을 이제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쯤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채팅창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핸즈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빅데이터, 구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세션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핸즈온, 저희 퀵랩을 통해서 빅데이터 관련된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빅레이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레이크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서비스다 보니까 현재 퀵랩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빅쿼리, 이 빅레이크가 빅쿼리 기반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빅쿼리 단순하게 약간 심플하게 빅쿼리를 만질 수 있는 퀵랩도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빅메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 외에 빅쿼리 퀵랩을 통해서 뭔가 좀 데이터 쿼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빅쿼리를 기업에서 빅쿼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사용해보고 싶지만 돈 나갈까봐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빅쿼리를 좀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퀵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빅메이크 퀵스타트라는 이름의 퀵랩이고요. 이 퀵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 CSV를 빅쿼리에서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 봅니다. 빅레이크 테이블로 만들어서 쿼리를 질의하는데요. 이 질의를 할 때 아까 제가 첫 번째 세션 때 간단한 데모로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 세희님께서도 데이터 카탈로그에 폴리시 태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폴리시 태그를 이용해서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 액세스를 하는 기능을 이 빅레이크 테이블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퀵랩의 끄트머리에 가면 그냥 익스터널 테이블로 만든 테이블을 빅레이크 테이블로 다시 이제 변환하는 과정을 또 마지막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환을 통해서 익스터널 테이블도 쉽게 빅레이크 테이블로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또는 이제 각 팀마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활용하고 계셨다면 빅레이크 테이블로 변경을 하셔서 좀 더 거버넌스나 이런 폴리시 태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좀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레이크 테이블은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 스키마를 들어가면 빅레이크라고 파랗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빅레이크다라고 알 수 있게 빅레이크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몇몇 테이블, 컬럼 3개가 컬럼 3개가 태그가 폴리시 태그가 걸려 있어서 액세스 컨트롤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빅레이크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커넥션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왼쪽 이미지가 커넥션을 만든 그 커넥션의 정보이고요. 이 커넥션을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파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픈 포맷의 파일들을 빅레이크 테이블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빅쿼리 데모를 보여드릴 때 이 폴리시 태그를 이용했는데 그 쿼리가 분명히 걸었음에도 쿼리가 나갔었는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껐다 하다 보니까 이 왼쪽에 이네이블 여기에 꺼트려 놓고 제가 태그를 먹여서 폴리시 태그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쿼리가 정상적으로 나간 게 되었었는데요. 얘를 폴리시 태그 이 퀵랩을 진행하시면서 폴리시 태그를 만드시게 될 텐데요. 폴리시 태그를 만드시고 꼭 저 이네이블을 하셔야지 이 폴리시 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 태그를 통해서 빅레이크의 컬럼에 데이터를 액세스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이 퀵랩을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쿼리 관련된 퀵랩이 2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거 마치시고 또 이제 빅쿼리 관련된 테스트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세인님께서 준비되신 퀵랩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핸즈온으로 크게 2가지 사항을 준비를 했고요. 앞서 설명 주신 내용은 그 하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빅레이크 관련된 핸즈온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핸즈온은 데이터 카탈로그 관련된 핸즈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핸즈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그 운영 환경처럼 조금 복잡한 프로젝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퀵랩이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퀵랩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참석자분들께서는 일종의 뉴욕 운송회사의 CEO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 그 운송회사의 CEO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가분들 혹은 다른 담당자분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으시게 될 텐데, 그때에 좀 현재 데이터 운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퀵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운송회사의 데이터 환경을 확인해 봤더니 일부 데이터 세트는 저희가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민감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팀 중에서도 그 팀들 중에 뭐 여러 팀들에서 조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올바른 데이터 세트를 찾는 게 어렵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면 어떤 특정 데이터 세트에 그 개인 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플래그를 지정해서 명확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해당 랩을 진행하고 나셔서는 다음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젝트, 여러 개의 데이터 세트, 그리고 다양한 사용자 계정의 권한으로 구성된 가상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탐색하는 시나리오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계정 간의 어떤 저희가 권한을 계속 다르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어떤 결과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민감 정보를 포함한 컬럼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실제 태그를 지정해 보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어떤 그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실제 기존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앞서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그 템플릿을 만들고 여기에 그 태그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메타데이터의 태그를 지정하는 과정을 실제 핸즈온에서 진행해 보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은 데이터 카탈로그 쪽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가장 먼저는 어떤 그 권한이 풀로 있는 소유자 역할을 가지고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 두 번째는 데이터가 좀 접근이 제약적인 사용자 역할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해서 여러 프로젝트 간에 존재하는 데이터 세트에 실제 태그를 지정하는 과정. 이렇게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 진행하시는 경우에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플렉스에 최근에 데이터 카탈로그가 통합됐다 보니까 가이드에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지만 데이터 플렉스로 리디렉션 되는데 이거는 당황하시지 말고 해당 환경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프로젝트랑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좀 테스트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를 잘 읽고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쿼리 작업들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그 샘플 쿼리 중에 퀵랩스 GCP replace here라고 하는 그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샘플 쿼리이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할당 받으시게 되는 프로젝트 환경의 정보를 대체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테스트를 하시는 와중에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퀵랩 환경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여러 가지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 죄송합니다. 결과를 여러 가지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환경에서는 이렇게 태그를 어떤 데이터 세트에 지정을 해보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권한에 따라서 쿼리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마지막으로는 실제 메타데이터를 우리가 태그를 지정해 놓은 형태로 검색해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퀵랩 환경을 좀 접속을 해보고자 해서 요 환경에 지금부터 핸즈온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c.quickLabs.com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로그인을 하는 환경이 있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만약에 내가 퀵랩 실습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세션을 등록해 주셨던 아이디를 가지고 그대로 로그인을 수행을 해보시게 되면 로그인이 되고
가장 메인 화면에 어떤 그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이런 퀵랩 환경을 처음 경험해 본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잠깐 해당 사이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저희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C 퀵랩스 환경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가입이랑 로그인 화면이 있으시고 내가 이 환경을 처음 이용해 본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이름이랑 성을 입력해 주시고 요 이메일에다가 기존에 저희가 요 세션 등록해 주실 때 기입을 해 주셨던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정을 가지고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 주신 이후에는 아까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주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어떤 그 퀵랩 환경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클릭까지 해주시면 이제 실습을 시작할 환경은 마무리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예약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환경을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첫 번째의 빅레이크 퀵스타트 그리고 두 번째는 Exploring Dataset Metadata Between Projects with Data Catalog 요 두 가지의 퀵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빅레이크 관련된 퀵랩, 두 번째가 저희가 데이터 카탈로그 관련된 퀵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실습을 시작을 누르셔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조금 영어로 가이드를 읽고 싶지 않다, 한글 없느냐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크롬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국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셔도 전반적인 내용 흐름은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습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준비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 계정이랑 아이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저희가 프라이빗 브라우징을 키셔서 그 환경에서 해당 계정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테스트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라이빗 브라우징에서 테스트를 하라고 권고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지메일 어카운트가 이미 크롬이나 혹은 다른 브라우저에 로그인이 됐다 그러면 그쪽으로 접속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요 콘솔을 여실 때는 해당 프라이빗 브라우징을 사용을 하셔서 접속을 해주시고 테스트 계정은 요 두 가지를 이용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퀵랩 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퀵랩 환경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테스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희가 계속 대기 중일 예정이니까 질문방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소를 놓치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렇게 환경 다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사전에 어떤 퀵랩 아이디에 대해서 퀵랩 아이디가 아니라 세미나 등록 과정에서 뭔가 조금 이상하게 내가 가입을 해도 접속이 안 되는 것 같다. 혹은 가입을 했는데 접속을 했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세션 환경이 안 보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팅창에 본인의 계정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20분 정도 해당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분 동안은 저희가 여기 환경에서 대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질문 주실 사항이 있거나 혹은 테스트 환경에 접속이 안 되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채팅방에 남겨주시면은 바로 와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시 40분에 다시 여기 와서 남아있는 혹시 Q&A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 커버하고 오늘 세미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4시 40분에 와서 좀 마지막으로 그 당첨자도 안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완료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 세미나에서 안내 드렸던 피규어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세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0분 뒤에 4시 40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핸즈온,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